안녕하세요. 저는 본인이 만든 착각 속에서 살았던 어리석은 인간과 작별하게 된 49의 여자입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만류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데다 자격지심까지 많은 그런 남자와 뭐하러 결혼하느냐고요. 아마 그때 제 결혼을 말린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스스로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그걸 악착같이 말려줬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렸고 어리석었고 사랑의 힘이 너무나도 크다고 믿었던 바보 같은 여자였어요. 그 남자를 참 많이 사랑했고 그렇기에 제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저는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둘 다 행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 남자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보다도 먼저 고시를 준비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따로 고시원까지 구해서 혼자 살면서 공부에 전념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학원에서 앞뒤 자리에 앉으면서 친해졌고 그 사람은 먼저 시작한 만큼 뒤늦게 시작한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공부에 관해서도 그렇고 시험 노하우에 대해서도 말이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호감이 있었고 또 저희는 동갑이라는 나이와 같은 직업을 원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제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사람이 참 열심히 하고 의지가 불탔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합격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2년 만에 합격을 했고 그 남자는 그 후로도 계속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니까 사람이 많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밝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자격지심과 열등감도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는 힘들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매번 떨어질까 하면서요. 저는 남자친구 곁을 늘 지키며 도움을 주려 애썼어요. 하지만 6년째에도 남친은 결국 불합격이 되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다며 시간 낭비를 한 것 같다면서 자괴감에 빠졌어요. 저는 남친에게 그 길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속상해하는 남친이 안타까웠고 그 곁을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남친 곁을 지키고 싶었죠. 제가 먼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솔직히 말해 주위에서 선짤이나 소개팅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도 나간 적도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간보면서 조건 맞는 남자를 찾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꿋꿋하게 남자친구 곁을 지켰고 그게 사랑이자 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고시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저에게 그러더군요. 헤어지자고요.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위해서 저를 붙잡는 게 자기 욕심인 것 같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솔직히 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얼마든지 더 괜찮은 조건의 남자 만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자기랑 헤어지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래요. 저는 그렇게 말한 남친이 오히려 너무 야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섭섭했고 내가 조건이나 따지는 그런 속물인 줄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다며 울었고 저는 처음으로 본 남친의 눈물에 같이 오열했습니다. 직업이 뭐고 조건이 뭐고 그런 거 다 안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눈물 없이도 못 봐주겠다 싶고 주책 맞기도 한데 그때의 어린 저는 사랑이 그만큼 크고 중요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친도 자기가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회사는 좋은 곳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당히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했죠.
남친의 말은 고마웠지만 사실 그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남친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남친은 이미 오랜 시험 준비로 나이도 들었고 나이에 비해 경력도 전무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잘 되겠나요? 남친은 거의 100개 정도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눈 높게 상향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니 눈을 좀 낮춰보라고 했고 제가 일하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취업 관련 정보도 남친에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남친이 신입 직원치고는 나이도 많은 편이고 경력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는데도 그런 회사에서 남친을 뽑아준 건 기적 같더라고요. 남친도 그걸 알기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취업과 동시에 약속대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취업도 되었으니 결혼하자면서요. 물론 취업은 됐지만 남친이 가진 건 없었습니다.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또 남친의 오랜 고시공부 뒷바라지 때문에 오히려 사정은 더 어려워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친은 당장 집도 돈도 없는 상황인데 취업했다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였죠. 제 주변 친구들은 제 남친이 너무 철이 없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밥 안 먹고 사랑만 먹고 살 수 있냐고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라면서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너무 좋았고 남친이 프로포즈를 해주길 오랫동안 바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에 저희 부모님이 2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남친네에서는 1천만 원을 힘들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총 5천만 원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결혼식 준비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작은 전셋집도 마련을 했었죠. 남편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저도 그렇기에 앞으로 얼마든지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세살이에서 우리 소유의 집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기로 했습니다. 2, 3년 정도는 열심히 돈 모으고 그 후에 자녀 계획을 잡아보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비록 신혼집 위치가 외진 곳이라 밤에 다니기는 무섭기도 하고 옆집 3층에 사는 아저씨가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서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할 때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2년 만기가 돼서 전세를 한 번 더 옮겼고 그 사이에 저희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옮긴 집에서 한 번 더 전세를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다음 집은 꼭 사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맘때 이상한 사업병에 걸렸습니다. 아는 지인이 하는 사업인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돈방석에 앉았다며 본인도 하고 싶대요. 그맘때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나름 인기가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은 금방 사그라들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남편은 꼭 그걸 해야겠다며 이게 자기한테 온 기회 같답니다. 또 때마침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고 상사랑도 잘 부딪혀서 괴로운데 그 사업이 마치 남편의 돌파구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그 사업만 하면 돈도 잘 벌어서 비싼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면서요. 저는 초반에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고 확신이 있다고 그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저는 못 이기는 척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냅뒀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과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런칭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잘 안 됐어요. 근근히 2년 동안 유지했는데 있는 돈만 다 까먹고 적자만 남긴 채 정리를 했죠.
지금 사는 집 전세 만료가 되면 이번엔 매매로 꼭 옮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전셋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후에 급하게 다시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들어간 곳이기도 했고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월급을 자꾸 밀리다가 결국 도산했고 남편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맘때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자기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면서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은 와이프인 저였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언젠가 다 잘 될 거라면서요. 저도 속이 쓰리고 현실이 암담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요. 물론 그맘때 아이도 한창 커가면서 돈도 많이 들어갈 때였기에 생활이 여유롭지는 않았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고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다 같이 견딘다고 생각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살면서 시련이나 고통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죠. 누군가는 그때의 저에게 정신승리하느냐, 그런다고 구질구질한 삶이 달라지느냐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다 마음을 다잡아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버린 집 때문에 고생은 더 했어도 그래도 남편 원망 않고 꿋꿋하게 잘 지냈고 남편도 말은 안 해도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업 말아먹고 월급 못 받아오던 그 모든 시절에도 제가 일하면서 애 키우고 가장 노릇까지 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남편 친구 아내의 한마디가 시발점이었죠. 남편의 친구들은 저하고도 다 친구인데요. 나이도 동갑인데다 결혼 전부터 종종 만나기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 동반으로도 한 번씩 만났기에 다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유독 친해서 아직까지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 남편 친구의 와이프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남편 친구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평소에는 자주 참석하지 않는 친구 하나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경수 씨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모임에 안 올 정도로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결혼한 와이프가 갑자기 신병에 걸려서 그랬다더군요. 저는 주변에 신병 걸린 사람은 처음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듣고 좀 놀라기도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경수 씨도 그 와이프도 모임에 나타난 겁니다.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창 주고받는데 경수 씨 와이프가 저희 남편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혁수 씨, 요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경수 씨 와이프의 말에 남편도 씁쓸해 하더라고요. 아, 예, 경수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사업도 망하고 기껏 취업한 회사는 부도나고 요새 별로 안 좋네요. 우리 남편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딱 보니까 보여서 그래요. 하면서 눈을 빛내더라고요. 신기 있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갑자기 집중이 확 됐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궁금하다며 호기심 가득하게 쳐다봤죠. 하지만 남편은 좀 놀란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보인다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데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은 인상을 팍 썼고 저는 무슨 소리를 저런 식으로 하나 싶어서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 왜 안 좋으시냐면요. 와이프분하고 별로 궁합이 안 좋으시네요. 한쪽에서 귀를 뺏기는 사주예요. 혁수 씨가 잘 안 풀린다면 아마 와이프분은 잘 풀리실 거예요. 둘 궁합이 그래요.
누가 잘 되면 누구 하나는 잘 안 되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화도 나고 불쾌했어요. 대놓고 남편과 제가 궁합이 안 좋고 한쪽이 나머지 한쪽의 길을 빼앗는다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놀라서 그 친구 와이프한테 그만하라고 말렸고 경수 씨도 자기 와이프한테 뭔 헛소리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일어나라고 화를 냈죠. 얼굴이 빨개져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표정이 오묘했습니다. 그 헛소리를 맞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경수 씨 와이프 정말 제대로 맞추는 게 하나도 없는 돌팔이 점쟁이였습니다. 나중에 신당까지 차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 맞추는지 손님도 없어서 파리만 날린다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경수 씨 와이프의 말이 저희 남편에게는 아주 크게 와닿았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잘 안 풀리는 걸 본인이 아니라 제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말에 굉장히 사로잡히고 꽂힌 듯 했고 그렇게 남편 마음에서 저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본인의 운을 뺏어서 자기가 잘 안 된다니 뭐니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소리죠. 남편 공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남편 사업 말아먹었을 때도 제가 나서서 생활비 내고 남편 도와줬으니까요. 제가 노력하고 애써온 건 싹 잊고 그저 제가 본인의 운을 뺏어갔다는 거에만 꽂힌 듯 했습니다. 참 비겁하고도 어이없는 인간이죠. 저는 남편의 운을 뺏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줬어요. 왜냐면 그 후에 남편의 취업도 제가 시켜준 셈이었거든요. 저는 주변에 남편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봤고 그러다가 저희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남편이 재취업이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취업한 그 회사는 사촌 언니의 친한 지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신 매출이 엄청 좋고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직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다 오래된 분들이고 회사의 규모에 비해 연봉이나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회사가 작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승진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에서는 감지덕지한 곳이었죠. 그 회사의 대표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의 친한 지인분인데 이혼하고 자기 부모님 회사 물려받아서 그만큼 키운 능력 좋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게도 저희 남편을 취업시켜 주었고 남편도 그 후로 곧잘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15년 이상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남편도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 아이도 잘 커주어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서에서 계장 직급으로 승진이 되었고요. 과거에 경수 씨 와이프가 남편과 저더러 궁합이 안 맞고 서로 운을 빼앗긴다느니 악담을 한 적도 있지만 저희는 보란 듯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누가 누구의 운을 뺏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행복하다, 이렇게만 계속 문제없이 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죠. 남편의 외도 상대는 남편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였고 이혼녀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저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남편이 전에 대학교 동아리였던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했었는데 그때 왔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송미나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송이숙이고 송미나로 개명을 했다더군요. 이혼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개명을 했었다는데 개명하고 나선 적극적으로 살려고 안 나오던 모임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일 처음 그 여자에 대해서 저에게 말할 땐 그리 좋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나라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이혼하고 모임에 오랜만에 왔더라. 그런데 미나가 온 게 남자들 사이에서 나름 화제였다.
미나라는 그 후배가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도 많고 유독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하고 잘 어울렸던 여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인기도 많았고 저희 남편의 표현으론 소위 잘 흘리는 여자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였는데 졸업 후에 결혼을 빨리 했다고 들었고 그 후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모임에도 안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모임에 나왔는데 이혼했다고 하니 다른 남자들도 술렁거렸다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여자 후배였다고 왜 술렁거려? 다 유부남들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아, 원래 인기 많았던 애인데 반품돼서 돌아왔다니까 그런 거지. 반품돼서 돌아온 게 뭐가 재밌어? 어떻게 좀 꼬셔보고 싶다는 뜻이야, 뭐야? 그리고 당신도 그 미나 씨가 오니까 마음이 술렁거렸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런 애들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 사회적 체면이 있고 나는 워낙 점잖은 사람이지. 후배가 이혼하고 상처를 안고 왔으면 고생 많았겠다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찝쩍거릴 생각이 나고. 하여튼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나이를 아무리 처먹어도 철이 안 들어. 치, 본인은 뭐 퍽이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사실은 미나 씨가 모임 나타나서 당신이 제일 기뻤던 거 아니고? 내가 왜? 나는 미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어. 걔가 오든지 말든지. 참나,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네. 그리고 솔직히 내 보기엔 미나 걔도 똑같아. 여태까지 안 오던 모임을 이제야 왜 오느냐고. 이혼하고 나서. 그것만 봐도 딱 속보이지. 뭐가 속보인다는 거야? 이제 남편도 없겠다. 남자 선후배들이랑 썸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건지. 하여튼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미나 씨한테 집적거릴 구실을 찾는 남자 동기들도 징그럽고 미나 씨도 그런 걸 원해서 모임에 참석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별 관심이 없었기에 남편의 그런 말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남편은 바로 그 미나라는 여자 후배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남편도 그 여자가 이혼녀 됐다고 좋다고 찝쩍거린 남자들 중 하나였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남편의 친구 와이프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혁수 씨 요즘 소문이 안 좋다면서 한번 알아보라고 저한테 언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남편은 정말 바람피는 게 맞았습니다. 단박에 남편에게 따졌죠. 저는 남편의 배신에 너무 칩 떨리고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 당장 그 여자랑 끝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싹싹 빌면 그래도 한 번은 넘어가 줄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도 한참 예민할 시기라서 이혼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남편에게도 그저 잘못된 호기심이나 스쳐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딴판이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자기 뒤를 캐느냐며 큰 소리를 치고 대뜸 그 여자한테 연락하거나 그 여자를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도 입이 떡 벌어졌죠. 제 앞에서 그 상간녀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쳤느냐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기라도 하고 싶냐고 따졌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는 꽤 큰 존재였던 겁니다. 언제는 이혼녀 된 여자 후배에게 수작 부리는 친구들이 징그럽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까지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는데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그 여자는 나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여자야. 라고요. 저는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그 옛날 15년도 더 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경수 씨 와이프가 했던 그 헛소리요. 예전에 경수 와이프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당신이랑 나랑은 상극이고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던 거.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았어?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나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말을 평생 잊어본 적이 없어. 그 경수 씨 와이프가 뭐 대단한 점쟁이라도 돼? 들어보니까 뭐 하나 맞추는 것도 없어서 손님도 없고 점집도 문 닫았다더만. 어쨌든 나한테 말한 것만큼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운을 뺏기라도 했다 그거야? 솔직히 맞는 것 같아.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나 그때 자신 있었고 점수도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합격을 해도 내가 먼저 했어야 했다고. 근데 그때 당신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어. 그 후로 6년이나. 그게 내가 당신 운을 뺏어간 거라고? 물론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내가 부족하고 운이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 후에 결혼하고 나서도 내 사업도 안 되고 다니던 회사도 도산하고. 미쳤어? 그게 다 나 때문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당신 지금 다니는 회사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것도 내 사촌 언니가 꽂아준 데야. 당신이 아니라 당신 사촌 언니가 꽂아줬기 때문에 별 탈 없는 거라고 생각해.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저는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면서 큰 소리 내거나 욕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남편의 헛소리를 듣다 보니 머리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그 미남과 뭔가 하는 여자랑 바람난 거 그거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 탓을 하고 딴소리만 짓거려? 당신 바람난 것도 내 탓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나랑 같이 있으면 기운이 좋아. 그 여자는 나를 더 잘되게 할 것 같고 서로 상승하는 기분이야. 지랄을 한다. 너야말로 점쟁이야? 무슨 기운이 좋고 상승을 해. 정신 좀 차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렸고 멀쩡해. 그래서 결론은 그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야? 내 마음은 그래. 네 자식은 보이지도 않지? 다 컸어, 고등학생이면. 야, 이 미친 인간아!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람 피고 더러운 짓 한 주제에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뺨 맞고는 눈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안방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죠. 평탄하고 평온하게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제가 출근한 틈에 잠깐 들어와 본인 짐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맘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잘 지켜오던 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집 나간다고 해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다. 오히려 당신한테 불리한 거다. 당신 회사를 찾아갈 거다. 사촌 언니에게 얘기해서 당신 회사에 소문 다 낼 거다 등등 악착같이 문자 보내고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남편은 이혼만 요구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회사에 찾아간 적도 있는데 남편은 부하 직원을 시켜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고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대놓고 난리칠 용기는 나지 않아 그냥 돌아왔고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심부름 센터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상간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그 여자가 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집 위치, 그 여자가 일하는 의류 매장 위치까지 받아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가 일한다는 옷가게에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녹음기까지 넣어두고요. 그 여자 상판떼기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남편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뒷조사를 통해 그 여자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다른 손님도 있었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장이 저보고 뭐 찾으시는 옷 있으시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옷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일하는 송민아 씨, 저 여자가 제 남편이랑 놀아난 상간녀거든요. 저 여자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그 사장도 상간녀도 놀라더라고요. 송민아 씨, 내 남편 언제 돌려보낼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가 그렇게 외치며 그 상간녀에게 다가가려 했더니 오히려 사장이 저를 말리고 그 여자는 그 와중에 탈의실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사장은 송민아랑 친한 사이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이 돌았죠. 방금 내 말 못 들었느냐. 전현이 남의 가정 깬 상간녀이고 나는 본처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은 어쨌든 여기는 자기 영업장인데 왜 큰 소리를 내느냐고 나가래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알겠다고. 당신 영업장에서 행패 부린 건 미안하다. 조용히 나갈 테니 전현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장은 본인이 더 나서서 그 상간녀를 싸고 돌면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송민아 친언니냐고 왜 자꾸 편드냐는 소리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그 상간녀는 탈의실로 도망이 간 채로 언쟁이 생겼는데 한 20분 정도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헐레벌떡 매장 안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 상간녀가 탈의실에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헐레벌떡 쫓아온 꼴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 됐다고 나 당신한테 할 말 있고 저 여자랑 삼자대면 하자고 나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 팔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놓으라고 소리쳤고 그 사장도 신고하기 전에 순순히 나가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질질 끌고 나오더니 옷가게 밖에서 저를 패대기 치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처박혔는데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났어요. 저 인간이 상간녀 보호하려고 나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구나 그 생각만 들었죠. 저는 멍해 있는데 전 남편이 저보고 쪽팔리다면서 공무원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느냐고 소문 다 나도 상관없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저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간녀 보호한답시고 회사에서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20년 산 와이프를 바닥에 밀치는데 그 짧은 순간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저희 아이 아빠고 저랑 함께 온 세월이 있으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놈의 정은 있었어요. 돌아오길 바랬고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인간적인 정마저도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옷을 털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엉덩이를 세게 찧었던지 얼얼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남편에게 나도 이렇게 쪽팔리기 싫다고 이혼해줄 테니 그만하자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돌아오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오히려 속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본 느낌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무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도 섰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 해주지 말라고도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상간소송 할 거 다 하고 재산 분할 똑바로 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리고 그 인간하고는 완전히 완벽하게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그 인간의 머리카락 한 올도 더는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고 그중 가장 의욕적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받았던 증거들로만 해도 외도 증거는 충분했고 그날 상간녀 옷가게 쳐들어갔을 때 녹음된 녹음도 있었어요. 증거는 오히려 차고 넘쳤죠. 저는 이혼은 협의로 할 거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해달라. 금액도 최대한 높게 해달라. 그리고 재산 분할도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한 제 쪽으로 유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혼이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혼만 협의고 나머지는 다 싸우는 과정이었죠. 그게 참 구질구질해지고 치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으로서 살아오며 쌓았던 사랑과 믿음, 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구차하고 더러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의 치열한 싸움이었죠. 어쨌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소송도 결국 끝은 나더군요. 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판결문까지 무사히 받았습니다. 재산분할도 제 기여도를 더 높이 사서 저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에 들떠 보였는데 몇 번의 조정 때문에 만난 남편의 그 들뜬 모습조차도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끝은 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혼이란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제 일을 하며 아이 뒷바라지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연락하는 전 남편의 친구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전 남편의 근황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새살림을 차렸고 그 여자는 진작에 임신까지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걸요. 전 남편은 주변에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친구는 자기가 더 복장 터져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그 상간녀를 대놓고 데리고 온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제 동창 모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전 남편이 저에 대한 눈꽃만큼의 배려도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뭐하러 그렇게 달래주고 받아줘가며 20년을 살았던 건지 제 지난 인생까지도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으니 신경 끄고 살자 싶은데 그럼에도 같이 걸쳐져 있는 친구가 많다 보니 전 남편의 근황을 자꾸만 듣게 되었어요. 또 들었던 건 그 여자가 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첫 번째 결혼에서도 집테크로 돈을 꽤 벌었대요. 그래서 제 남편하고 재혼하고도 영끌이긴 하지만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치가 크다면서요. 그리고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남의 눈에는 일도 잘 풀리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죠. 오죽하면 당사자인 저보다 제 지인들이 더 분통 터져 했으니까요. 하지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전 남편까지도 모르는 그 여자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혼자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혼 후 처음으로 전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 주차장에 갔는데 우연하게 마주치게 된 거죠. 저는 속으로 아직도 이 마트에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 남편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외제차로요. 가지가지 한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저를 힐끗대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잘 지냈어? 저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무시하고 돌아가려는데 나 차 샀어. 어때? 하면서 대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 나 저 차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 알지? 근데 좀 비싸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말았는데 드디어 샀어. 좀 무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끌고 싶더라고. 1년 만에 만난 전처한테 차 자랑이라도 하고 싶나?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가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겁니다. 현수도 이제 곧 대학 들어갈 거고 집 떠날 건데 당신도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괜찮은 남자 있으면 찾아봐. 라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가 뭔데 저한테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느니 헛소리를 하나요. 주제 넘는 소리 작작하고 갈 길 가세요. 까칠하네. 이혼한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 나에 대한 미움이 있어? 심심해? 대화 상대 필요해? 아니면 차 샀다고 자랑질이라도 하고 싶어? 차 좋네. 실컷 잘 타고 다녀. 됐어? 왜 이렇게 날 속에 굴어? 비록 안 좋게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현수 생각해서 너무 척지고 살진 말자. 미국에서 보면 부부끼리도 친구처럼 지내더만. 여기가 미국이야? 욕 나오게 하지 말고 네 갈 길 가세요. 아, 진짜 드세다 하여튼. 혼잣말로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너무 열받아서 가다가 걸음을 멈췄죠. 지금 시비 걸어? 어디다가 그딴 소리야?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그래. 내 근황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혼하고 나니까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 어련히 좋으시겠어. 처자식 버리고 바람난 여자랑 같이 사는데 얼마나 좋아 죽겠냐고. 왜 이렇게 못났게 구냐? 내가 잘 산다고 하니까 배알이라도 꼴려?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악 물고 웃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이 너무 가짜나서 진심으로 웃음이 빵 터졌어요. 제가 막 웃으니까 전 남편도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와,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말을 안 해주는 편이 진짜 복수라고 생각해서 여지껏 참았는데 네 헛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라도 그냥 얘기하련다. 네 진짜 상황이 어떤지. 뭔 얘기? 내 상황이 뭔데? 뭐? 그 여자랑 살고 인생이 잘 풀린 것 같다고? 에라이 한심한 인간아. 그게 진짜 잘 풀린 것 같니? 제 말에 전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송민아랑 바람 피고 애까지 낳았지? 그때 내가 옷가게에서 난리칠 때 그때 이미 그 여자 임신한 상태였잖아. 그치? 근데? 나 당신 때문에 그 여자 뒷조사까지 다 했었어. 안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증거들을 어떻게 얻어냈겠어. 병원에선 곧 죽어도 지가 수집했다더니 결국 사람 썼던 거네? 치졸하네 정말. 나 치졸해. 그리고 나는 네가 모르는 그 여자에 대한 비밀도 알아. 몰라는데 괜히 아무 소리나 하지 마. 고소당할래? 고소당하기 무섭지. 그럼 얘기하지 말까? 그냥 안 하련다. 제가 그렇게 깐죽대니까 오히려 전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려는데 전 남편이 쫓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아. 뭔데? 얘기해봐. 어따 소리를 질러. 여기 CCTV 다 있는데 콩밥 먹을래? 네가 아는 게 뭔지 얘기해보라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알아낸 걸 너는 꽁으로 먹겠다고? 진짜 얘기 안 할 거야? 빨리 얘기해. 안 그럼 여기서 한 발짝도 못 가. 라면서 펄쩍 뛰는데 그 꼴이 웃기더라고요. 적당히 저 열받게 하고 자랑질이나 하려는 셈이었나 본데 제가 오히려 네 와이프 비밀 알고 있다니까 혈안이 됐던 거죠.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그러대. 송민아 전 남편이랑도 계속 만난다고? 그 말에 전 남편은 일시정지라도 된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송민아가 너랑 불륜질 하면서도 따로 전 남편하고도 계속 만났다고. 내가 그 사진까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버렸어.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지금 증거 없다고 개소리 하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내 알바도 아니야. 그냥 그런 여자랑 살면서 일이 잘 풀려는 뭐네 헛소리 하는 게 우스워서. 그 여자랑 임신까지 했다고. 글쎄, 과연 당신의 일까 아니면 전 남편의 일까 모르겠네. 그 말에 전 남편은 금방 먼 일이라도 치룰 듯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어디서 헛수작이야? 내가 뭐하러 헛수작을 부리냐? 너랑 나랑 이제 뭐라고? 그 얘기를 왜 이제 말해? 내가 왜 얘기해줘야 돼? 네가 직접 알아봐. 이제라도. 그나저나 참 그 여자도 편리하네.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뽑기로 뽑는 건가? 제 말에 전 남편은 미쳤느냐고 얼굴까지 벌개져서 따지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먼저 건드리랬나요? 저는 처음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에게 다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이런 여자니까 그만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러려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저를 옷가게 앞에서 패대기 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날 이후 저도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녀에게 배신당한 채 남의 씨일지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복수였거든요. 그래서 입 닫고 지냈는데 그날 다 폭로를 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헛소리하고 다니면 고소할 거라느니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불이 나게 가버렸죠. 바람나서 가정 버렸으면 얌전하게 살지 어디서 잘난 척하고 있나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혀를 차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열받아서 상간소송할 때 준비했던 그 모든 자료들을 사촌 언니를 통해서 남편 회사의 여사장에게 보냈었습니다. 사생활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니 사장님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사장도 사실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했고
그 일로 외도라면 치를 떠는 성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외도에도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자료들을 보냈지만 여사장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그 회사에 15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사장하고도 친했을 테고 또 어쨌든 직원의 개인사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뭘 어쩔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의 편일 수도 있고요. 남편을 그런 일로 내치기는커녕 임원으로 승진까지 시켜줬다길래 그 사장은 남편 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사장은 남편을 임원 승진시키고 나서 그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직원과 달리 임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고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부당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임원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원으로 승진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계약 없이 자른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놀랐던지요. 물론 100% 제가 보낸 자료 때문은 아니겠죠. 전 남편도 회사 생활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눈에 난 부분이 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 남편은 재계약이 불발되었고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재취업도 힘들 거고요. 그 얘기를 사촌 언니에게 전해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나이스샷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때 전 남편에게 네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폭탄을 던졌는데 전 남편은 그 폭탄까지도 제대로 끌어안은 듯 했습니다. 제 말이 거슬렸던 전 남편은 그 후 상간녀가 낳은 아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애는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녀와 상간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였던 거죠. 그 상간녀는 이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에게 미련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종종 만났던 것 같더군요. 제 전 남편하고 살림을 차리면서도 지 전 남편도 계속 만난 거죠. 전 남편은 그 일로 상간녀와 상간녀의 전 남편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는데 상간녀 전 남편이 훨씬 젊고 몸도 좋아서 오히려 제 남편이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로 서로 맞고소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 상대로 이혼 소송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하고 상간녀의 전 남편은 자기는 애 키울 생각 없다고 발뺌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네요. 그 꼬라지를 직접 못 보고 전해 들은 게 아쉬울 지경이었죠. 일자리도 잃고 상간녀와 새 자식도 잃고 개망신 절절하게 당했던 겁니다. 전 남편은 쪽팔리긴 했던지 그 일 이후로 친구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었어도 진짜 속 시원한데 전 남편의 불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녀의 조언으로 영끌에서 샀던 그 집이요. 몇 년이 지난 최근에 들어보니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애초에 그 집을 왜 그 값에 샀나 의아했는데 그 상간녀가 그 집의 가치가 엄청 뛰어나다고 전 남편을 회유했대요. 그래서 전 남편도 상간녀 말만 믿고 영끌에서 샀던 것 같은데 결국 회사 잘리고 일용직하면서 대출금 갚는 것도 허덕이는 데다 정작 그 집 가치는 똥값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요. 전 남편은 이렇게 폭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꼬라지가 처참해졌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요. 솔직히 인과응보죠. 지를 20년 넘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던 본처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잘 안 풀린다면서 바람피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정작 그 기운 좋고 자기를 잘되게 해줄 것 같다던 그 상간녀랑 살다가 몇 년 사이에 아주 쫄딱 망해버렸으니까요. 전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이었는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죠. 저는 드문드문 전 남편의 망해가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 시원하고 고소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 눈을 갉아먹는다는 경수 씨 와이프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 누구보다도 본인 편이었던 저를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경수 씨 와이프가 헛소리를 했다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잊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었던 건 결국 본인도 저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가득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모자람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함으로써 풀었다는 게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이래서 열등감과 자격지심 있는 인간하고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한 번씩 미안하다,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술 먹고 전화를 했다가 끊는 이상한 짓을 일삼는데요. 저는 한 번만 이상한 짓 하면 신고해 버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그러더라고요. 전 남편은 오래오래 그 지독한 후회와 회한 속에서 절절히 힘들어하며 살길 바래요. 저한테 말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잘못들 되돌려 받는다 생각하고 말이죠. 저는 더욱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